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은미는 유치장에 있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은미는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절망뿐이었어요.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은미는 정 회장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가정부로 일하는 것. 그것도 수진이네 집에서 말이에요. 내가 정말 수진이네 집 가정부로 일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미야.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여기에? 아버지한테서 들었어. 아저씨 일 말이야. 수진이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안 받아들일 거야? 은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수진이의 눈을 직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르겠어. 은미야, 나는. 됐어, 수진아. 내가 뭘 말하든 상황은 안 바뀌어. 그래도 들어줘. 나는 정말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 창피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가 우리 집 가정부가 된다니. 이상하잖아. 은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친구? 우리가 정말 친구였나? 물론이지. 아니야, 수진아. 우리는 처음부터 친구가 될 수 없었어. 너는 주는 사람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사실이잖아. 박민정 말이 맞아.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은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집에서 일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그날 밤 은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아버지를 구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했고 자존심을 지키려면 아버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은미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은미는 정 회장을 찾아갔어요. 정 회장님, 어제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일하는 동안에도 야간 고등학교는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진이와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어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네, 감사합니다. 은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정말로 정 회장네 집 가정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어요. 은미가 수진이네 집에서 일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애 결국 굴복했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가난한 주제에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은미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은미는 정 회장네 집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됐습니다. 어서 와, 은미야. 수진이의 어머니인 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아니에요. 이제 일하러 온 거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를게요. 정 여사는 은미의 단호한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그럼 할 일을 알려줄게. 주로 집안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요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공부도 좀 도와주고. 요즘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이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은미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수진이네 집은 정말 컸습니다. 방만 5개에 거실도 2개, 화장실도 3개나 됐어요. 우와, 정말 크다. 은미는 감탄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자신이 사는 새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정 여사가 은미를 불렀어요. 은미야, 밥 먹자. 저는 따로 먹을게요. 왜?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저는 일하러 온 거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은미는 선을 그었어요.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진이의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은미를 보자 어색해했습니다. 은미야,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나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너는 내가 가르쳐야 할 학생이야. 수진이는 은미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았어요.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사실이니까. 공부나 하자. 수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 은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진이를 가르쳤어요. 설명도 정확했고 문제 해결 방법도 명쾌했습니다. 와, 정말 잘 가르치네. 선생님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 당연하지. 나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다 풀어봤거든. 은미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수진이는 조금 놀랐어요. 이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은미야, 너는 정말 대학 갈 거야? 당연하지. 그게 내 목표야. 어떤 대학?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과?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말이야. 수진이는 은미의 확고한 꿈에 감탄했어요. 자신은 아직 뚜렷한 꿈이 없었는데 은미는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다니. 대단해. 정말 대단해. 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특히 나 같은 사람은. 그날 저녁 은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은미에게는 소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은미는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벌면 500일이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은미는 정 여사에게 부탁했어요. 사모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더? 네. 저녁 설거지나 빨래 정리 같은 것도 하고 싶어요. 괜찮겠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 여사는 은미의 절실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알겠어. 그럼 하루에 2만 원씩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제 250일이면 됐어요. 여전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박민정이 또 나타났어요. 이은미 어때? 부잣집 가정부 생활. 상관없어. 정말 창피하지 않아?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 그래도 친구였던 애 집에서 가정부 하는 거잖아. 수진이와는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어. 박민정은 은미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너는 뭐야? 나보다 성적도 안 좋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이나 하고? 뭐라고? 사실이잖아. 너는 부모님 돈으로 놀면서 공부하고 나는 일하면서 공부해.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은미의 반격에 박민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성적도 은미가 훨씬 좋았거든요. 신경 쓰지 마,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은미는 당당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은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은미가 오히려 멋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은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나보다 훨씬 성숙해. 그래, 다행이네. 은미가 좋은 친구구나. 친구, 맞나?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진짜 친구라는 건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은미가 원하는 대로 해줘.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 하지 말고. 어머니의 조언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은미는 또 다른 시련을 맞았어요. 야간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성적이 떨어진 것입니다. 은미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 아, 정 회장네 집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네. 아버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요. 하지만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대학 진학이 목표잖아. 알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은미도 알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공부할 기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날 밤 은미는 고민에 빠졌어요. 일을 줄이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없고 일을 계속하면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은미에게 말했어요. 은미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공부 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다른 일을 줄여주면 어때? 엄마한테 말해볼게. 안 돼. 나는 돈을 벌어야 해. 그럼 공부 가르쳐주는 시간을 늘리자. 그럼 시급을 더 받을 수 있잖아. 은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엄마한테 물어볼게. 정 여사에게 말하니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은미한테 배우고 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 과외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치더라. 그럼 공부 가르치는 걸로만 할까요? 그래도 집안일도 조금은 해야지. 대신 시간을 줄이고 공부 가르치는 시간을 늘리자. 이렇게 해서 은미의 일과가 바뀌었어요. 오전에는 간단한 집안일, 오후에는 수진이 공부 지도,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 은미은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 수진이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와, 수학에서 90점이나 받았어. 수진이는 기뻐했어요. 이전에는 70점도 넘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은미도 뿌듯했어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은미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이야. 너도 열심히 했지만 나도 열심히 가르쳤어. 내가 돈은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고마워. 수진이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은미가 없었다면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였거든요. 근데 은미야, 너는 성적이 어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일이야. 그래도 됐어. 신경 쓰지 마. 은미는 여전히 선을 그었어요. 친근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것입니다. 수진아, 제가 과외 선생님이야? 친구 중 하나가 은미를 보며 물었어요. 응, 안녕? 은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같은 나이인데 과외를 해줘? 대단하네. 친구들은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뭔가 알아챈 듯 말했어요. 너 혹시 이은미 맞아? 응, 맞아. 어머, 너 우리 학교에서 가난한 애로 유명한 애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미안. 그냥 신기해서.
같은 나이인데 벌써 일을 하다니. 저는 들어가 볼게요. 은미는 자리를 피했어요. 익숙한 시선이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은미야, 미안해. 나중에 수진이가 사과했어요. 괜찮아. 사실이니까. 그래도 기분 나빴을 텐데. 익숙해. 처음도 아니잖아. 은미의 담담한 모습에 수진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은미야, 나는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걸로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아. 그날 밤 은미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은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편지를 읽던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은미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구해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김 선생님이 은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은미야, 전국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전체 10등 안에 들었어. 정말요? 응. 이 성적이면 서울대 법학과도 충분히 노려볼 만해. 은미는 기뻤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정적이려면 조금 더 올려야 해. 특히 영어를. 네,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수진이에게도 전해졌어요. 은미가 전국 10등 안에 들었다고? 응, 정말 대단하지? 정 여사도 놀라워했어요. 우리 수진이보다 훨씬 머리가 좋구나. 엄마,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미안해. 하지만 정말 은미는 대단한 것 같아. 수진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은미를 응원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왜 은미만 못할까? 그날 저녁 수진이는 은미에게 말했어요. 은미야, 축하해. 전국 10등이라며? 누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들으셨대. 아, 그랬구나. 정말 대단해. 나는 언제쯤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형편도 더 좋으니 더 노력해야지. 은미의 짧은 대답에 수진이는 서운했어요. 은미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차갑게?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져야 해? 은미는 잠시 멈췄어요. 수진이의 말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 응. 우리 진짜 친구였잖아. 친구? 그게 가능할까? 왜 안 돼? 은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는 이 집 딸이고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친구가 돼? 그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거잖아. 솔직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도 돼. 넌 정말 순진한 거니 아니면 착한 척을 하는 거니? 순진하다고? 착한 척을 한다고? 나는 진심인데? 그 진심이 언제까지 갈까? 은미의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진이네 집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어머, 큰일이야. 정 여사의 비명소리에 모두가 모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200만 원이나. 도둑이 들었나 봐요. 정 회장도 당황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혹시 집안 사람 중에 모든 시선이 은미에게 쏠렸어요. 설마. 은미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은미가 했을 리 없지. 수진이가 은미를 변호했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어. 정 회장이 말했어요. 은미야, 미안하지만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 네, 확인하세요. 은미는 당당하게 가방을 내밀었어요.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역시 없네. 미안해, 은미야. 괜찮아요. 하지만 은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진짜 도둑이 잡혔어요. 근처에서 기웃거리던 외부인이었습니다. 은미야, 정말 미안해. 정 회장이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의심할 만했으니까요. 큰 돈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은미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의심받는 기분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사모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더 이상 여기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 여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도둑 일 때문이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싶어요. 자리? 네.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은미야, 정말 그만둘 거야? 응.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 결정이야.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아저씨 합의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은미는 잠시 멈췄어요. 사실 다른 방법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은미야. 고마웠어, 수진아. 정말로. 은미는 그렇게 정 회장네 집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막막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최종 합의 기한이 일주일 후라고. 은미는 절망했어요. 일주일 안에 5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무슨 일이니? 은미는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김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뭔가요? 장학재단에 긴급 지원을 신청하는 거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한 달은. 은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 달은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싶지만 내게도 그런 여유가 없어서. 괜찮아요, 선생님. 이미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은미야.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왜 여기에? 너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수진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뭔데? 돈이야. 500만 원.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구한 거야? 내 용돈이랑 적금 깬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조금 더 받았어. 미쳤어? 왜 이런 걸 해? 친구니까. 친구? 응. 우리 진짜 친구잖아. 은미는 봉투를 수진이에게 다시 밀어줬어요.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왜? 이러면 정말로 내가 내 신세를 지는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은미야. 됐어. 다른 방법을 찾을게. 은미는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미야, 문 열어. 가. 돌아가. 안 가. 내가 받을 때까지 안 가.
결국 은미는 문을 열었어요. 정말 왜 이래? 나도 몰라. 그냥 도와주고 싶어. 왜? 친구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왜 안 돼? 너는 부잣집 딸이고 나는 가난한 집 애야. 어떻게 친구가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 넌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 수진이는 은미의 절규를 듣고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럼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언제 갚아? 언제? 내가 변호사 되면. 그게 언제야?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되잖아. 은미는 수진이의 순수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빌려주는 거야? 응. 이자도 안 받을게. 바보야. 나 바보 맞아. 인정해. 둘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친구잖아. 응, 친구. 드디어 은미는 인정했어요. 자신들이 진짜 친구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은미는 합의금을 지불했어요. 아버지도 곧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딸아.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새 출발해요. 응, 새 출발하자. 아버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미는 다시 정 회장네 집을 찾았어요. 사모님,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은미야? 왜 다시? 수진이한테 받은 돈을 갚아야 해요. 그냥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정 여사는 은미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다시 일을 시작하렴.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어요. 은미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수진이도 진짜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은미야, 오늘 수학 문제 정말 어려웠어. 그래. 어떤 문제? 2차 방정식 응용 문제. 보여줘. 은미는 친근하게 수진이를 도와줬어요. 이제는 정말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의 성적이 더욱 올랐어요. 와,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정말 축하해. 은미야,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나도 네가 잘 되는 게 기뻐. 은미야, 우리 정말 친구 맞지? 당연하지.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미야, 기쁜 일이야. 김 선생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학 조기 전형 추천 기회가 생겼어. 서울대 법학과.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추천서와 함께 특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해. 그리고 면접도 봐야 하고. 특별 활동이요? 응. 봉사활동이나 특별한 경험 같은 거. 은미는 걱정됐어요.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데. 있어. 내가 수진이를 가르친 거,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한번 도전해보자. 은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수진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와, 정말? 서울대 조기 전형? 응.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잘 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수진아.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게. 그럼 나중에 같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래, 같이 꿈을 이루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미야, 나쁜 소식이 있어. 김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추천 대상자가 바뀌었어. 네.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추천하기로 했대. 누구요?
박민정이. 은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제가 성적이 더 좋은데.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래. 가정환경도 고려한다고. 가정환경요? 박민정이 내가 학교에 기부를 많이 했거든. 은미는 현실의 벽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선생님, 미안해, 은미야.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은미는 홀로 울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은미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은미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어. 결국 은미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화나네. 수진이가 분개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현실이 그런데. 현실을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수진이의 격려에 은미는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맞아. 다른 방법을 찾자. 그때 수진이에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은미야,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우리 아빠한테 부탁해보자. 무슨 부탁? 아빠가 대학 이사로 있는 학교가 있어. 거기에 추천해달라고 해보자. 그럴 수 있을까?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은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 수진이네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요. 괜찮을까? 당연하지. 이건 내 실력으로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고. 고마워, 수진아. 뭘? 우리 친구잖아. 그날 저녁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빠, 은미 좀 도와주세요. 은미를? 네. 정말 공부 잘하거든요. 전국 10등 안에 들었어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적이 좋다면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실력으로 판단할 거야. 특별히 봐주지는 않을 거고. 당연하죠. 다음 날 은미는 정 회장과 면담을 했어요. 은미야, 꿈이 뭐니?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정 회장은 은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감동했어요. 좋은 꿈이구나. 그럼 열심히 해라.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미야, 됐어. 정 회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응. 고려대학교에서 면접 기회를 준다고 했어. 고려대요? 법학과 특별 전형이야. 은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 내 실력으로 된 거니까. 그날 밤 은미와 수진이는 함께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다. 너무 기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야. 너라서 가능한 거야. 우리 정말 좋은 친구구나.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은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 예상 질문들을 연습하고 정 회장도 조언을 해주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면접 전날 밤 수진이가 은미를 응원해 주러 왔어요. 은미야, 내일 잘 될 거야.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꼭 합격해야 해. 응, 최선을 다할게.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일찍 일어나 면접 준비를 했어요.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비록 비싸지 않은 옷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단정하게 보였어요. 아버지, 다녀올게요. 응, 잘 다녀와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술을 끊고 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도착한 은미는 웅장한 건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크네. 면접 대기실에는 은미처럼 긴장한 학생들이 여럿 있었어요. 모두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은미는 조금 위축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드디어 은미 차례가 되었어요. 이은미 학생, 들어오세요. 면접실에 들어가니 3명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저는 이은미입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습니다. 법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교수님들은 은미의 진실한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적이 우수한데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반드시 이뤄야 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은미는 떨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은미는 후련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은미야, 면접 어땠어? 잘한 것 같아. 최선을 다했어. 역시 너라면 잘했을 거야.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 응,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은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은미는 자신의 수험 번호를 찾아봤어요. 있어. 은미의 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있었어요. 합격했다. 정말 합격했어. 은미는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 합격이었습니다. 급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너무 기뻐.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뭘? 내 실력이야. 그날 저녁 정 회장네 가족들도 은미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은미야. 감사해요, 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생이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렴. 네,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라고?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 선생님에게 문의해 보니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액은 아니고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은미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야 할까요? 그때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은미야, 우리 아빠한테 부탁해보자. 뭘?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고.
내 같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말이야. 그런 게 가능해? 해보자. 아빠가 대학 이사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야. 정 회장에게 이야기하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 장학금이 있어야 해. 정말요? 응. 내가 대학 측과 상의해 볼게. 며칠 후 정말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미야, 장학금이 만들어졌어. 정말요?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환경의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거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미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이제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학식 날 은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갔어요. 수진이도 함께 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미야,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내 능력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너는 내 평생 은인이야.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은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법학 공부는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들도 은미의 열의를 높이 평가했어요. 이은미 학생, 정말 열심히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세요. 은미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편 수진이도 은미의 영향을 받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미야, 나도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 그래, 같이 서울에서 지내면 좋겠다. 응, 열심히 할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미가 대학에서 돌아오는데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은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은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받은 장학금. 그게, 그게 뭐? 수진이는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낸 거야. 뭐? 아빠가 대학에 기부하면서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든 거야. 은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왜 말하지 않았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은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실력으로 받은 줄 알았던 장학금이 수진이네 집 돈이었다니. 그럼 나는 또 너희 집 신세를 진 거야? 그게 아니야, 은미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분명히 신세 진 거잖아. 은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은미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고 있었어요. 너는 나를 계속 불쌍히 여긴 거구나.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동정이 아니면 뭐야? 친구니까. 친구? 친구가 이런 식으로 속여?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은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나는 내가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나도 진짜 친구야. 거짓말. 진짜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을 거야. 은미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수진이는 뒤쫓아 가려 했지만 은미가 너무 빨리 가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미는 방에서 울었어요. 배신감과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은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수진이네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은미는 대학 장학재단을 찾아갔어요. 장학금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요? 왜요?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담당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장학금을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은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소식은 곧 정 회장에게 전해졌어요. 은미가 장학금을 포기했다고? 네, 아버지. 제가 말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니? 숨기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서요. 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냥 둬라. 은미가 진정할 때까지. 하지만 은미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은미는 수진이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어요. 학교에서도 은미는 수진이를 피했어요. 수진이가 다가오려 하면 냉담하게 외면했습니다. 은미야,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수진이는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차가운 은미는 처음 봤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미가 장학금을 포기하면서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휴학계를 내야겠어. 은미는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미야, 그러지 마. 다시 생각해봐. 김 선생님이 만류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잖아. 대출? 저희 집 형편으로는 학자금 대출이 있어. 나중에 취직하고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물론이지. 한번 알아보자. 다행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는군. 은미는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편 수진이는 은미와 멀어진 것 때문에 우울해했어요. 엄마, 은미가 나를 원수처럼 대해요. 은미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약이야. 기다려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은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은미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 나를 이렇게 피할 거야?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상관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속여? 속인 게 아니라 도와준 거야. 도움? 그게 도움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진심으로 널 도와주려 했어. 진심? 동정을 진심이라고 해? 동정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나 같은 거지를 불쌍히 여긴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너는 처음부터 나를 동정했어. 아니야, 은미야. 맞아. 인정해. 너는 부잣집 딸이고 나는 가난한 집 애니까 불쌍히 여긴 거잖아.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아니야. 나는 널 진짜 친구로 생각했어. 거짓말. 진짜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을 거야. 은미는 차갑게 말했어요. 애초에 친구였던 적이 없어. 나는 그냥 내 동정을 받는 불쌍한 존재였을 뿐이야. 은미야, 이제 그만해. 은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은미랑 수진이가 왜 안 만나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은미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늘리고 대출도 받으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갔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웠어요. 수진이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미가 그리웠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후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은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성적도 예전만 못했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은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같은과 친구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도 몸이 상하면 어떡해? 상관없어. 은미는 의지로 버텨나갔어요. 한편 수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은미를 신경 썼어요. 멀리서 은미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은미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도와주고 싶니? 네, 하지만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정 여사도 은미를 걱정했어요.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 어떨까? 그것도 들키면 더 화낼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두 사람은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미가 쓰러진 것입니다. 은미 양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미야. 의식을 잃은 은미를 보고 수진이는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 괜찮나요?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입원해야 해요. 수진이는 답답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은미의 아버지가 와서 수속을 밟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진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미가 퇴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높았습니다. 은미야, 몸은 괜찮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관하지 마. 그래도 됐다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은미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수진이가 폭발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응, 널 도와준 게 잘못이야? 도와준 게 아니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배려한 거야. 배려? 그게 배려야? 두 사람은 또다시 크게 다퉜어요. 나는 정말 내 친구였어. 진심으로.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속여?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내가 도움을 거절하니까. 거절하는 게 당연하잖아. 나는 동정받고 싶지 않거든. 동정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럼 뭐야? 사랑이야. 수진이가 외쳤어요. 뭐? 나는 널 사랑해서 도와준 거야. 친구로서. 은미는 순간 멈칫했어요. 사랑? 응.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식의 사랑은 받고 싶지 않아. 은미야.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은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 네. 다른 동네로요. 왜 갑자기? 은미랑 같은 동네에 있기가 힘들어요. 정 회장 부부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겠다. 서울로 이사 가자. 정말요? 응. 어차피 내가 대학 가면 서울로 가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수진이네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가는 날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은미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은미야, 나는 서울로 이사 간다. 내가 원한 대로 이제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 널 친구로 사랑했어. 동정이 아니라 진짜 친구로. 언젠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수진이가 편지를 받은 은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미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나서 은미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제야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은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드디어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은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꿈을 이룬 은미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조체 시도노 불계속 편집하였을까? 은미는 문득 수진이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은미야, 너 수진이 소식 들었니? 동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수진이요? 응, 정수진. 서울대학교 의대에 갔다더라. 의대요? 응, 그리고 지금은 인턴 의사래. 정말 출세했더라. 은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수진이도 꿈을 이뤘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변호사가 됐는데 수진이는 편하게 의사가 됐겠지. 은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몇 달 후 은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은미 변호사님, 새로운 의뢰인이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 딸이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의료사고요? 네,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은미는 자세한 사연을 들었어요. 가난한 집딸이 맹장염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더 큰 수술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인턴으로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혹시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정수진이라는 인턴 의사가 있었어요. 은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 정수진이 자신이 아는 수진이일까?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은미는 복잡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았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은미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담당 의사들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정수진 인턴을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은미는 돌아봤어요. 정말 수진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분명 수진이었어요. 은미야? 수진이도 은미를 알아봤어요.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어요. 너 변호사 됐구나. 축하해. 고마워. 너도 의사가 됐네. 응, 아직 인턴이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일 때문이야. 의료사고 사건.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김민정 환자? 맞아. 그럼 너가 우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다시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정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은미는 철저하게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정수진 인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환자가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죠? 네. 예상보다 염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장 일부를 절제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했나요? 수진이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응급 상황이라. 응급 상황이라도 설명 의무는 있습니다. 은미는 냉정하게 따졌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철저히 업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은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조사가 끝난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업무 시간이니까 정수진 인턴이라고 불러줘. 그래. 정수진 인턴.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법정에서 하자. 은미야. 아니, 이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내 의뢰인을 위해서야. 은미는 단호했어요. 우리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이가 뭐가 있다고? 예전에 친구였잖아.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의사일 뿐이야. 수진이는 상처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은미는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려 했고 수진이가 속한 의료진은 방어하려 했습니다. 이 의료진의 과실은 명백합니다. 법정에서 은미가 주장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를 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수진이는 증인석에서 괴로워했어요. 은미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정수진 인턴, 당신은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 변경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응급 상황이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아니요. 그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명확히 답해주세요. 은미는 가차 없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진이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수진 인턴, 울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판사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답변을 계속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이가 은미에게 다가왔어요. 은미야, 정말 이래야 해? 뭐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 해? 괴롭힌다고? 나는 일을 한 거야. 일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심하다고? 나는 오히려 봐준 거야. 봐줬다고? 응.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접근했어. 수진이는 허탈했어요. 너 정말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야, 예전에 너는 이렇지 않았어. 예전? 예전에는 내가 바보였지. 바보? 응. 내 친구인 줄 알았으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은미야, 아직도 그 일을. 당연하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내 친구였어. 친구가 친구를 속여? 속인 게 아니라.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은미는 돌아서 가려 했어요. 은미야. 뭐? 나는 아직도 널 친구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왜? 너 같은 위선자는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위선자? 응. 겉으로는 친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위선자 말이야.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그래. 그럼 뭐야?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럼 뭐야? 동정이지. 가난한 나를 불쌍히 여긴 거야. 아니야. 맞아. 인정해. 두 사람은 또 큰 소리로 다퉜어요. 너는 처음부터 나를 동정했어.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애를 불쌍히 여긴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진짜 친구였다면 왜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배려한 거야. 배려? 그게 배려야?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솔직하게 말했다면 넌 받아들였을 거야? 은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도 거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봐, 할 말 없지? 너도 알고 있잖아. 그래도 속이는 건 잘못이야. 나는 널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자만심을 위해서지. 뭐라고? 넌 나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었던 거야. 수진이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맞아. 나는 내 착한 행동의 대상이었을 뿐이야. 은미야, 정말 아니야. 됐어. 이제 그만해. 은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은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자만심 때문에 그랬을까? 수진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얼마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은미가 승소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이 기뻐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은미는 마냥 기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한편 수진이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첫 의료사고 패소였고 그것도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선배 의사가 걱정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괜찮지 않았어요. 은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만심 때문에 은미를 도왔을까? 정말 동정심이었을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은미 만났어. 은미를? 어떻게? 의료사고 재판에서 은미가 우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니? 졌어. 은미가 이겼어. 그렇구나. 엄마, 나는 정말 은미를 친구로 생각했던 게 맞을까? 무슨 소리니? 은미가 그러는데. 내가 동정심 때문에 도와준 거라고. 정 여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 거야. 하지만 확신이 안 서. 그럼 생각해봐. 은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수진이는 기억을 되돌려 봤어요. 처음 은미를 만났을 때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동정심이 아니었고 정말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용기를 내서 은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은미야, 너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혹시 내가 정말 동정심 때문에 널 도왔는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 생각했어. 하지만 내 형편을 알게 되면서 동정심이 섞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널 친구로 사랑했어.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언젠가 너도 이해해 주길 바래. 수진이가. 편지를 받은 은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동정심이 섞였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은미는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차갑게 수진이를 대했습니다. 몇 개월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은미가 맡은 다른 의료사고 사건에서 또 수진이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또 만나네. 그러게. 두 사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번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어요. 은미는 더욱 매서워졌고 수진이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정수진 인턴, 이번이 두 번째 의료사고입니다.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죠? 그건 은미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이의 동료가 말했어요. 수진아, 저 변호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일하는 거야. 그래도 좀 심한 것 같아.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어?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은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미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안 돼. 그럼 이렇게 계속 원수로 살 거야? 상관없어. 나는 상관 있어. 그건 내 문제야. 은미는 냉정했어요. 수진이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은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미의 아버지가 다시 사고를 낸 것입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또,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고, 또 사고를. 은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더 큰 사고였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고? 은미는 절망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은미야.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여기 왜? 소식 들었어. 도와줄게. 도움? 2천만 원. 내가 줄게.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왜 도와줘? 친구니까. 친구?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 항상.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야. 은미는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내 도움 받고 싶지 않아. 왜? 또 신세 지는 거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다른 방법 있어? 은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없이 줄게. 갚지 않아도 돼. 왜?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널 속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동정심이 섞여 있었던 것. 수진이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 정말 친구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 은미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받아줘. 은미야, 제발. 은미는 고민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은미는 수진이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응, 친구.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벽이었습니다. 몇 년이 또 흘렀어요. 은미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 자리를 잡았고 수진이도 전문의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법정에서 마주칠 때만 서로를 봤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운 관계였습니다. 이은미 변호사님, 오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의료진 폭행 사건입니다. 환자 가족이 의사를 폭행했다고 해요. 은미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건의 내용을 보니 익숙한 병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네.
피해자는 정수진 전문의입니다.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폭행을 당했다니 어떻게 된 건가요?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의료진 과실이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수진 의사가 설명하던 중에 환자 아버지가 갑자기 폭행을 했어요. 다친 정도는 갈비뼈 2대 골절과 뇌진탕이래요. 꽤 심하게 다쳤습니다. 은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진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맡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변호 요청을 한 건가요? 네.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서 국선 변호인을 요청했는데 저희 사무소에 배정됐습니다. 그럼 제가 수진이를, 아니, 정수진 의사를 상대로 변호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은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맡겠습니다. 며칠 후 은미는 가해자인 김 씨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의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술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의료진을 의심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정수진 의사가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은 뭘 알겠냐는 식으로. 은미는 수진이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수진이가 정말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하신 건가요?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을 20살밖에 안 됐는데. 김 씨는 목 놓아 울었어요. 은미는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은미는 수진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수진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은미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일 때문이야. 너를 폭행한 사람의 변호를 맡았어?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너는 또 나를 상대로 일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겠네. 왜 굳이 이 사건을 배정받은 거야? 거절할 수 없었어. 수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다. 내가 다쳤는데 내가 가해자 편을 들다니. 나는 일할 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왜? 걱정돼? 그냥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어. 한 달은 쉬어야 한대. 많이 아프겠다. 응, 많이 아파. 은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조사는 나중에 하자. 몸이 회복되고 나서. 고마워. 은미가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불렀어요. 은미야. 응?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날 폭행한 사람 말이야. 은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슬퍼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환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알아. 하지만 그 가족들은 우리를 의심했어. 마치 우리가 고의로 그랬다는 것처럼. 의사들도 힘들겠지. 응, 정말 힘들어. 수진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은미는 사건 자료를 검토했어요. 의료 기록을 보니 정말 의료진에게 과실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심정도 이해됐어요. 어떻게 변호해야 할까? 며칠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은미는 수진이와 다른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정수진 의사 선생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환자가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왔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수진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문의가 된 후에 수진이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수술 중에 합병증이 발생했나요? 네. 복막염이 예상보다 심했어요. 그리고 환자가 수술에 잘 견디지 못했어요. 사전에 위험성을 설명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은미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럼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진이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은미를 불렀어요. 은미야, 잠깐. 왜? 커피 한 잔 할래? 은미는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병원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하네. 그러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모르겠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미야, 우리 정말 화해할 수 없을까? 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는 너무 달라. 뭐가 달라? 모든 게.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도 마음은 같을 수 있잖아. 마음? 우리를 위하는 마음 말이야. 은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은미야. 됐어.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행복해?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뭐? 변호사 일하면서 행복하냐고. 글쎄, 모르겠어. 나는 요즘 많이 힘들어. 왜? 의사가 된 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인지 의문이 들어. 무슨 소리야? 그냥 너처럼 확실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신념?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 너는 환자들을 치료하잖아.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지 모르겠어? 은미는 수진이의 진솔한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최근에 환자를 여러 명 잃었거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특히 이번 일,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은미는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동정심을 느꼈어요. 아니,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걱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한 건 맞으니까. 고마워.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어보네. 따뜻한 말? 응. 요즘 주변 사람들이 다 차가워진 것 같아서. 왜? 의료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동료들도 서로 견제하고, 환자 가족들은 우리를 의심하고, 수진이는 의사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힘들겠네. 응. 정말 힘들어. 그래서 가끔 너가 그리워. 나를? 응. 예전에 내가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미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친구들 있잖아. 있긴 한데 진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왜? 다들 이해관계로 만나는 것 같아. 너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은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은미야, 정말 우리 다시 친구 될 수 없을까? 모르겠어. 왜? 믿음이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그래도 노력해보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은미는 계속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한편 재판 준비는 계속됐어요. 은미는 가해자 김 씨를 위해 최선의 변호 전략을 짰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일시적 정신 이상을 주장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감형이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피해자 정수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어요. 검사 측에서 먼저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료진을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어서 은미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수진이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정수진 의사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환자 사망 후 가족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수진이는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피고인이 어떤 상태였나요?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아들 이름을 부르고 그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보시나요? 의사님께서 보시기에 피고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나요? 네. 평상시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증언은 은미에게 유리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은미는 전력을 다했어요. 가해자의 심정을 법정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미의 변론은 감동적이었어요.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결과 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은미의 변론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은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응, 정말 잘하더라. 변론 들으면서 감동받았어. 그래. 응,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미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왜? 그냥. 은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저녁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네. 그러게. 어색해. 그래, 나도 어색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 무슨 생각?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됐어. 그래. 응.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수진이는 말을 멈췄어요. 힘들겠지? 응.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더 힘든 거 아닐까? 무슨 뜻이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니까. 수진이는 은미의 말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의사 편을 들지 않았었을 텐데. 사람이 변하나 봐.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럴까? 응.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은미도 수진이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도? 응. 예전보다 더 진지해졌어. 의사 일을 하다 보니 그런가 봐. 힘든 일이구나. 응, 정말 힘들어.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은미야,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뭐? 너는 내가 그렇게 싫고 밉니가? 은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워한다기보다는 서운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게.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그럼 용서해주면 안 돼? 은미는 한참 생각했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야. 무슨 뜻이야?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왜?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은미야, 큰 사건이 터졌어. 동료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건? 서울대병원에서 대형 의료사고가 났어. 수술 중에 환자 5명이 연달아 사망했다고. 뭐라고? 그리고 그 중에 정수진 의사도 관련돼 있대.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응. 언론에서 난리야. 의료진 전체가 수사를 받을 거래. 은미는 급히 뉴스를 확인했어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괜찮을까? 은미는 걱정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미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은미야? 왜? 뉴스 봤어. 괜찮아?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응, 괜찮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주소 알려줘. 갈게. 괜찮아. 오지 마. 주소 말해. 은미는 강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결국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은미는 수진이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지만 불이 꺼져 있어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수진이가 나왔어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신문과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 마실래? 응. 수진이가 차를 끓이는 동안 은미는 신문을 봤어요. 수진이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구나. 응. 정말 힘들어. 정확히 뭐가 문제야? 수술용 장비에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 평소처럼 수술했는데.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럼 의료진 과실이 아니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잘못이라고 해. 특히 내가 많이 욕을 먹고 있어. 왜?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어리니까. 경험 부족이라고. 은미는 수진이의 괴로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겠다. 응, 정말 힘들어. 의사 그만둘까도 생각 중이야. 그런 생각까지? 매일 욕만 들어.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제는 계란도 맞았어. 계란을? 응, 정말 무서워.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은미야,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정말? 응. 은미의 말에 수진이는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당연하지. 그때 은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직도 수진이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아, 변호사가 필요하면 말해. 정말? 응.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은미는 수진이의 집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은미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요즘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 친구들은? 다들 피해. 같이 있으면 자기들도 욕먹을까봐. 그렇구나. 너만 와줬어.
은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수진이가 힘들 때 자신이 곁에 있어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수진이에게 수사의 손길이 뻗쳤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미는 수진이의 변호를 맡기로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은미는 수진이의 억울함을 도와주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은미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수진이 역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발휘해 은미에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했지만 여전히 서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둘은 업무적으로만 협력할 뿐 개인적인 대화는 피했습니다.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은미도 마찬가지로 냉담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약회사의 방해 공작이 시작됐어요. 위협 전화가 오고 미행까지 당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자 조사하기 위험할 텐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지만 은미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했어요. 수진이도 조심해야 할 텐데 은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것이 둘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30년 후 세월이 흘러 은미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됐고 수진이는 대학병원 원장이 됐어요. 각자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경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요. 서로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미, 맞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오랜만이야. 은미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잘 지냈어? 응. 너도 잘 지낸 것 같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커피라도.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 좋아.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어요. 결혼은 했어? 은미가 물었습니다. 했다가 이혼했어. 너는? 나도 비슷해.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자녀는? 없어. 너는? 나도. 외로운 인생이었네. 갑자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 그냥 후회가 많아서. 특히 너에 대한. 은미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우리 참 바보였지? 정말 바보였어. 그때 수진이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 응. 3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은미도 깜짝 놀라며 자신의 지갑을 열었어요.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스러웠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진짜 친구가 뭔지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은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30년 동안 깨달았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다 놓쳐버렸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은미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뭐가?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은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30년의 세월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수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로. 그럼 정말 친구하자. 이번에는 진짜로. 응, 진짜 친구.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은미야, 그동안 정말 외로웠어. 나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텅 빈 인생이었어.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성공이 뭔지. 뭐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보낸 옛 동네를 찾았어요. 모든 게 바뀌어 있었지만 추억만은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응. 내가 담장 너머로 손 흔들었던 곳. 그때부터 운명이었나 봐. 30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은 옛집 터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은미야,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응, 좋아.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말자. 우리 나이에 뭘 하면 좋을까?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보자. 몇 달 후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은미는 법률 상담을, 수진이는 의료 상담을 해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제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게. 젊을 때는 성공에만 매달렸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은미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뭐? 30년 동안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계속 그리웠어. 그런데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정말 바보 같은 자존심.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자존심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뭐? 서로를 아끼는 마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야. 은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다행히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응,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자. 몇 년이 더 지났어요.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젊은 여성 두 명이 다퉈서 온 적이 있었어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미와 수진이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 그 마음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30년을 허비했죠. 자존심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 젊은 친구들은 은미와 수진이의 조언을 듣고 화해했어요. 우리도 참 바보였구나.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그것도 그렇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나 봐.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이 80이 됐을 때도 여전히 함께였어요. 은미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응, 특히 다시 만난 후부터는 30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찾았어. 뭐, 진정한 친구. 그리고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지. 맞아.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어느 조용한 저녁,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다시 태어나도 너와 친구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30년을 허비하지 않을 거야. 나도 처음부터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은미가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 앞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져.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의 우정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이에요.